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캐드를 이용해서 PCB를 만드는 전 과정을 맛보기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일단 전 과정을 맛보기 함으로써 카이캐드의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하여 LED01이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PCB 모양과 회로도 모양이 보입니다. 일단 회로도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회로도면은 복잡한 경우 여러 장으로 분리하여 만들 수 있는데요. 메뉴, 배치에 있는 시트 추가를 클릭해 봅니다. 도면 바탕 적당한 위치에 클릭, 드래그하여 사각 박스를 그려줍니다. 도면 시트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카이캐드에서는 한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트 도면을 여러 장으로 분리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을 여러 장 만들 수 있습니다. 이 S키를 눌러 현재 만들기 기능에서 나갑니다. 현재 선택 중인 기능에서 나가기는 언제나 이 S키입니다. 방금 만든 시트를 선택, 델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복잡하지 않아서 한 장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이 도면에 뭔가 부품을 배치합니다. 부품을 나타내는 그림, 즉 심볼로 표시하게 됩니다. 삼각형 모양, 심볼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언제든 다른 부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캐드가 비싼 이유가 이런 심볼 같은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LED로 검색합니다. 많은 심볼 중에 기본 LED를 선택합니다. 일단 적당한 위치에 놓기 합니다. 나중에 위치 변경은 선택 후 드래그 하면 됩니다.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을 잠깐 알고 갈게요. 마우스 스크롤은 현재 위치를 확대 축소합니다. 마우스 스크롤 버튼을 누른 채 화면을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심볼을 클릭, 위치를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마우스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결 배선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 모두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D1 이름과 3mm 값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부품 주위에 잘 볼 수 있게 배치합니다. 부품을 선택, 오른쪽 마우스 메뉴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위 Y축 뒤집기는 Y키, 좌우 X축, 수평 뒤집기는 X키로 해도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뒤집기의 경우 극성이 바뀌니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속성을 클릭하면 다양한 내용들을 보고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D1은 부품 라벨로 부품 종류와 관계가 있고 번호는 시리얼 번호입니다. 자동으로 설정되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이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값을 입력하는 밸류의 경우 부품 사양을 간략하게 수정해 줍니다. 자, 도면 작성을 시작합니다. 먼저 부품 선택 버튼을 클릭, 부품 심볼을 가져옵니다. 수많은 부품 목록 중에서 LED로 검색합니다. 많은 심볼 중에서 기본 LED 심볼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림을 보면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습니다. 나중에 재배치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원을 연결할 커넥터도 하나 선택합니다. 1열 2핀 커넥터를 선택합니다. 물론 다른 것을 선택해도 되고 자주 쓰는 부품 위치는 대충 알아둡니다. 이 부품도 대충 위치시킵니다. 이번엔 저항 심볼을 하나 선택합니다. R을 검색, 기본 심볼을 선택합니다. 저항 심볼도 대충 위치시킵니다. 자, 이제 배치된 부품들을 회전, 이동 등을 통해 배선으로 연결하기 좋게 재배치합니다. 미리 손으로 스케치한 그림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배치하면 되겠죠. 배선을 하기 좋게 배치했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밸류 값을 제대로 수정해 줍니다. LED는 3mm로, 저항은 330으로, 커넥터는 파워로 고쳐줍니다. 이렇게 해야 누구나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심볼 이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부여시키면 됩니다. 이제 부품들을 전선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전선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작동하겠죠. 전선 연결 도구를 클릭합니다. 먼저 파워 심볼 도구를 클릭합니다. 모든 PCB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있어야 동작합니다. 특히 마이너스는 대부분의 부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죠. 많이 쓰는 GND 심볼을 선택합니다. 파워 커넥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받을 예정이므로 파워 커넥터의 마이너스에 GND를 연결해 줍니다. 모든 부품의 마이너스는 이 GND에 연결하면 됩니다. GND를 선택,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LED 한쪽이 마이너스에 연결되어야 하니 LED 아래에 붙여넣고 배선을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부품의 마이너스는 일일이 배선으로 엮지 않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깝다면 배선으로 직접 연결해도 되겠지요. 근데 두 선을 연결하면 둥근 점이 보이는데 두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도 연결시켜 줍니다. 부품 끝에 둥근 모양에만 선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둥근 모양이 두 개라면 납땜할 다리가 두 개라는 뜻이 됩니다. 모든 부품들이 빠짐없이 전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나중에 PCB를 만들 때 이대로 연결됩니다. 연결이 완료되었다면 각 부품의 일련 번호를 재정리해 줍니다. 다이오드라면 D1, D2, 트랜지스터라면 Q1, Q2 등으로 자동 부여됩니다. 기존 주석 초기화를 선택, 완전히 초기화 부여시켜 줍니다. 기존 주석 유지는 이미 있는 시리얼은 그대로 두고 새 부품에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심볼을 이용하여 배선 작업까지 마쳤지만 바로 PCB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 도면과 실제 PCB의 모양은 전기적 연결 이외에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건축 설계 도면만 있다고 집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문짝이 있는 위치는 알겠는데 어떤 메이커, 어떤 디자인의 문짝을 달지는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또 소파는 있는데 어떤 메이커, 어떤 디자인을 배치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PCB라면 같은 LED인데 둥근 모양인지 사각형인지 파이는 얼마짜리냐 등등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PCB에 올려질 부품의 크기, 다리 사이의 간격 등이 정해지지 않으면 PCB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치를 할 수도 없고 PCB의 크기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도면과는 다른 3D 부품 도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려야 하나요? 그럴 리가요. CAD가 좋다는 게 그런 3D 부품 그림도 라이브러리로 내장하고 있다는 점이죠. 모든 부품이 다 있는 건 아닐지라도 전 세계 유명 메이커의 부품 그림들은 다 가지고 있고 새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각 부품들은 어떤 메이커 종류를 쓸지 부품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PCB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품 실제 모양 및 다리 위치 등이 담긴 그림을 풋프린트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한 부품 심볼과 실제 모양인 풋프린트를 1대1 매치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풋프린트 작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리가 사용한 부품 심볼 이름들이 자동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풋프린트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검색 방식은 메이커 이름으로 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풋프린트 조건 검색 아이콘을 선택한 채로 메이커 이름을 입력하면 필터링 되어 보입니다. 두 번째 풋프린트 조건 검색 아이콘을 선택한 채로 다리 개수를 입력하면 필터링 되어 보입니다. 세 번째 조건 검색은 이름으로 찾는 것인데 입력값이 포함된 모든 풋프린트가 보입니다. 이 조건 검색은 하나 이상 선택 후 조합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왼쪽의 부품 카테고리를 찾아서 쓰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위쪽 검색창은 비워두시고요. D1, LED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카테고리 LED를 찾아 클릭합니다. THT는 스루홀, 구멍에 꽂는 방식이고요. SMD는 표면 실장형으로 PCB 위에 얹어 붙이는 방식입니다. THT 3mm LED를 선택하고요. 부품 모양을 보는 창을 클릭해 봅니다. 우리가 찾는 부품이 맞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화면이라 이리저리 돌려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푸프린터를 더블 클릭하면 D1에 적용됩니다. 다음은 J1 커넥트를 선택합니다. 커넥터 2.54 피치의 핀 헤더 커넥터를 선택합니다. 이 핀 헤더 버티컬 서 있는 타입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핀 헤더 커넥터인데 메일, 피메일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R1 저항을 선택합니다. 스루 홀 타입 레지스터를 선택하고 적당한 저항 크기를 선택합니다. 저항은 길이, 두께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저항이 크면 다리 굵기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선택한 저항이 맞는지 미리 보기 창으로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저항의 크기는 오hm 저항값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사용할 저항의 두께와 길이만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으면 더블 클릭 적용합니다. 이제 다 되었으니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푸프린트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PCB를 만들어 봅시다. 빈 PCB 디자인 화면이 보입니다. 위쪽에 PCB 업데이트 버튼이 보입니다. 도면이 수정되었다면 반드시 이 버튼으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창이 뜨면 에러가 없는지 확인 후 업데이트 해줍니다. 부품들이 뭉쳐서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배치를 합니다. 도면 작성 때와 달리 이것은 실제 부품을 놓는 것이라 실전이며 미적 감각도 필요하며 사용하기도 편리해야 합니다. 지금 따라다니는 라인들은 도면의 결선도와 같으며 아직은 구리 연결선이 만들어지지 않은 가상 배선입니다. 가상 라인이 가급적 수직, 수평이 맞게 배치되어야 모양도 좋고 효율도 좋아집니다. 우측에 있는 메뉴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FCU, 즉 프론트 구리판이 선택되면 모든 것이 PCB 위쪽에 구리선이나 면으로 작업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쪽 면에 배선을 하려면 FCU를 선택 후 작업해야 합니다. 만일 FCU를 선택하고 문자를 쓰면 구리로 글을 쓰는 게 되어서 배선과 합선, 쇼트가 날 수 있습니다. BCU는 뒷면 구리판을 말하며 뒷면에 배선을 할 수 있습니다. F실크 스크린은 윗면의 문자를 스크린 인쇄하는 것으로 전기를 통하지 않는 잉크 인쇄입니다. 따라서 글자, 그림 등의 작업은 반드시 이 실크 스크린을 체크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B실크 스크린은 뒷면에 인쇄하는 것입니다. 엣지 컷은 PCB 윤곽선을 그리는 것으로 PCB 제작 시 자르는 테두리입니다. 자, 이제 구리 배선을 해봅시다. 윗면 구리판에 배선을 하기 위해 FCU를 선택합니다. 물론 PCU 뒷면에 해도 되겠지만 윗면에 합니다. 배선 아이콘을 클릭, 배선 연결을 시작합니다. 현재 윗면의 구리선으로 배선을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배선하는 것을 라우팅이라 합니다. 평면상에 이루어지는 구리 배선이라 서로 교차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PCB를 라우팅하려면 배선이 서로 겹치지 않게 연결하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배치하고 라우팅 작업을 하는 것을 아트워크라 합니다. 즉 거의 예술에 가깝다는 것이지요? 이제 라우팅 작업이 다 되어 갑니다. 너무 단순해서 아트워크라 부르기 민망합니다. 작업이 끝났으니 PCB를 적당히 잘라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라인을 그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라인은 일단 삭제합니다. PCB에는 대부분의 부품이 마이너스와 연결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라인 때문에 다른 배선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일단 사각형을 선택하고 엣지 컷을 선택합니다. PCB 제작 시 잘려질 테두리가 됩니다. PCB의 가격은 크기에 비례하므로 낭비 없이 필요한 만큼만 그려줍니다. 모양은 원형, 다각형 등 자유로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라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PCB 뒷면 BCU를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면 채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PCB 안쪽에 최대한 넓게 박스를 그려줍니다. 당연히 이 구리판은 뒷면이며 GND, 즉 마이너스와 연결하게 체크합니다.
왼쪽 위 모서리를 클릭, 아래로 수직선을 그어주고 차례로 돌려가며 사각 박스를 마무리해 줍니다. 마지막 선은 시작점과 만나 종료됩니다. 확대하면서 그려도 됩니다. B금으로 보이는데 영문 B키를 누르면 채워진 박스가 보입니다. 확대해보면 마이너스 라인을 그려주지 않아도 부품이 G&D 면에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핀 헤더 마이너스 역시 G&D 면에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라인 걱정이 없겠죠? 내 첫 PC 이름을 하나 넣어줍니다. 윗면 실크 스크린, F 실크 스크린을 체크하고 글자 아이콘 T를 클릭합니다. 현재 체크가 F 실크 스크린인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마이 퍼스트 PCB라고 만들고 적당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제 다 만든 것 같네요. 와우, 멋진데요? 자, 이제 저장 버튼으로 저장합니다. 메뉴, 보기, 3D 보기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이리저리 돌려보면 내가 만든 PCB의 모양이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인다면 수정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완성이 되었으니 업체에 만들어 달라고 파일을 보내줘야겠죠? 메뉴에 있는 프린트가 아닌 플롯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내용은 많은데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출력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작업 폴더에 폴더 새로 만들기 하여 거버라고 폴더를 만듭니다. PCB 제작 파일을 거버 파일이라고 합니다. 거버 폴더를 선택합니다. 상대 경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합니다. 플롯 버튼을 클릭, 거버 파일을 출력합니다. 드릴 버튼을 클릭, 드릴 파일도 생성해 줍니다. 이제 거버 파일 제작이 모두 끝났습니다. PCB 업체에 파일을 주고 돈만 내면 되겠죠? 거버 폴더에 들어가면 출력된 파일들이 보입니다. 모든 파일들을 선택, 압축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압축 파일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이 압축 파일을 업체에 전달할 것입니다. PCB 제작 온라인 업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만들어둔 거버 압축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내가 만든 PCB 그림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우측에 견적 또는 금액이 보입니다. 주문하면 되겠죠?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다면 나에겐 보람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